엔비디아 주주들도 모르는 열의 진실, AI의 역설, 전기 먹는 괴물. AI가 지구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주식 들고 계신가요? 혹은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며 장밋빛 미래에 베팅하고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용광로 위에 올라타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뻔한 기술 예찬론이 아닙니다. 전기의 시대, 그리고 액체의 혁명. 여러분은 지금 그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AI, 구글이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국가 하나와 맞먹는다는 사실. 챗 GPT가 답변 하나를 내놓을 때마다 데이터 센터는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익률도 한순간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이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전기가 곧 열이 되고 그 열이 서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100조 원을 들여지은 데이터 센터가 열 때문에 제 성능의 50%도 못 낸다면 그건 기업에게 엄청난 손실이자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재앙입니다.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은 이제 물리적 한계치인 100kW급 렉을 재견디지 못합니다. 에어컨을 더 세게 틀수록 서버실은 더 시끄러워지고 냉각을 위해 쓰는 전기가 서버를 돌리는 전기보다 많아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 바로 열에 대한 공포입니다.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을 다스리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이 열을 돈으로 바꾸는 기업이 다음 패권을 쥐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에어컨도 소용없는 이 뜨거운 전쟁터에서 액체 하나로 세상을 뒤집으려는 조용한 혁명가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최고의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거라는 장밋빛 미래,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에서 지구가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글이나 챗 GPT가 질문 하나에 답변하기 위해 소모하는 전력량은 일반적인 검색의 10배가 넘습니다. AI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기가 아닙니다. 바로 열입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서버실 온도는 끓는 점 직전까지 치솟고 있죠. 이걸 식히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대한 에어컨을 돌려 바람으로 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조차 소용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버가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 내부 온도는 이미 에어컨의 냉각 능력을 비웃듯 치솟고 있습니다. 전기를 써서 열을 식히는데 그 식히는 장치를 돌리기 위해 또 전기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 제로의 방식이 계속된다면 AI 산업의 성장은 물리적인 열에 가로막혀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절반 이상이 전기세로 나가는데 그중 절반이 또 냉각에만 쓰인다면 어떤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전기가 흐르는 컴퓨터를 물속에 통째로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물이라면 당장 폭발하겠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용액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액침 냉각입니다. 공냉식이라고 하죠.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을 찬물에 담가 순식간에 식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기보다 열 전도율이 수백 배 높은 액체는
서버의 열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흡수합니다. 거추장스러운 냉각팬도 거대한 에어컨 실외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기괴하지만 혁신적인 풍경이 데이터 센터의 상식이 되는 순간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액침 냉각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비용 절감의 마법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PUE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0에 가까울수록 전기를 낭비 없이 쓴다는 뜻인데 기존 방식이 1.5를 넘나들 때 액침 냉각은 1.03 수준을 달성합니다. 냉각에 들어가는 전력의 90%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기업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는 수익의 셈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단 몇 퍼센트 차이로 결정되는 빅테크 시장에서 냉각 비용 90% 절감은 생존을 결정짓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미 전 세계의 돈은 이 액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설계 단계부터 액침 냉각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실험까지 마쳤죠. 그들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냉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AI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한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열 때문에 성능의 반도 못 쓴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인프라 전쟁의 승부처는 이제 누가 그 칩을 더 차갑게 유지하느냐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회. 흥미롭게도 이 기술의 핵심은 반도체가 아니라 특수 용액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SK Enmove 같은 전통적인 윤활유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냉각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정유업이 사양산업이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그들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혈액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 시스템 기술력을 가진 지 ST 같은 강소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우리 곁에 있던 기업들이 AI 혁명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는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투자 시나리오, 옥석 가리기.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액침 냉각이라는 이름표만 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지, 글로벌 데이터 센터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가졌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팩트 폭격을 하자면 실체 없는 테마주는 결국 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테마의 열풍에 올라타기보다는 인프라의 표준이 될 기업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액침 냉각 전용 용액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누수 방지 기술은 확보했는지 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결론, 전기를 지배하는 자. 결국 미래의 패권은 데이터를 다스리는 자를 넘어 열을 지배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에너지와 액침 냉각은 그 패권을 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에어컨의 시대가 저물고 액체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미리 읽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AI가 가져올 부의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통찰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